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어렵다고 건너뛰었던 그 개념 32번 100쪽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베이직센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학교 시험에 나오면 오지게 많이 틀려요. 정말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근데 요령만 외워두면 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원리를 한번 설명하고 문제도 몇 개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두 동경이니까 동경이 몇 개야? 두 개야. 예, 그 두 동경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자, 일단 요 두 동경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선이 이런 반직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각각 이제 색깔로 구분해서 하나는 알파라고 선생님이 쓸 거고 하나는 베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알파를 나타내는 각은 선생님이 이제 노란색으로,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은 노란색으로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이제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위치 관계를 보면 동경 두 개가, 동경을 반직선이잖아, 그치? 반직선 두 개가 있는 건데, 자, 5가지 상황을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두 개의 동경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두 동경이 일직선인데 방향은 반대야.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으로 가면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요런 방향, 요런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세 번째로 두 개의 동경이 x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접히는 x축 대칭인 경우.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인 경우, 그 다음에 yx의 대칭인 경우. 이렇게 5가지 경우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일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도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표현이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표현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예각을 내가 이제 세타라고 한번 뒀을 때 알파라는 각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알파라는 각은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은 360도만큼 뭐 n바퀴 돌고 거기에다가 세타만큼 더했다. 세타라고 하지 말고 x도라고 할까? 이렇게 x도. 도로 나타니까 도로 한번 해봅시다. x도. 처음에는 여러분들 편하게 도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360도만큼 n바퀴 돌면 이제 시초선을 올 거고 거기서 x만큼 돌아간 거니까 여기에다가 x도를 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베타랑 알파는 지금 동경은 똑같지만 몇 바퀴 돌아야 지금 바퀴수가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베타는 360도 곱하기 m 대신에 뭐 L 써볼까요? 뭐 같은 정수일 수도 있고 다른 정수일 수도 있는데 이 녀석 이렇게 돌면 어쨌든 시초선에 오고 그 다음에 x만큼 좀 더 갔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변변 빼버리면은 x가 소거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변변 빼서 계산해 보면 알파 빼기 베타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는 소거가 될 거고 360도에다가 곱하기 m 빼기 l이 될 텐데 m과 l은 둘 다 정수기 때문에 정수 빼기 정수 해봤자 어차피 결과는 정수예요. 그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식을 써줄 수 있냐면은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할 때는 그 두 개의 동경이 나타낸 각을 뺐을 때 얘는 정확하게 뭐가 되는구나? 360도의 정수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동경을 나타낸 각을 뺀 게 360도의 정수배가 되면은 두 개의 동경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엔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은 반대인 케이스를 생각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이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 이 녀석이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요만큼을 내가 그냥 x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은 알파가 나타내는 각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일단 360도만큼 뭐 n바퀴 돌고 거기에다가 그럼 이제 시초선에 온 거야. 거기에다 x도만큼 더 간 다음에 180도를 더 가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다 추가로 x도를 더해준 다음에
180도를 더해준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베타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60도에다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뭐 L바퀴 돌았다고 치고 거기에다가 x도만큼 더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는 시초선으로 온 거예요.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오고 그 다음에 x도만큼 이렇게 간 거야. 그지?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그럼 얘도 이제 변변 빼보면 x가 소거가 되거든. 그래서 빼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빼보면은 알파에다가 베타를 뺀 거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m에다가 l을 빼준 다음에 더하기 180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어차피 m 빼기 l은 정수일 테니까 얘도 이제 얘를 정수 하나 n으로 이제 취급해주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 이 경우에는 두 각을 뺀 게 어떻게 된다? 360도에다가 정수배를 해준 다음에 180도를 더해준 거랑 같다. 요런 관계, 두 개의 각을 뺐는데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180도 더한 요런 관계가 있으면은 두 개의 동경은 이렇게 일직선상인데 방향은 반대인 원점 대칭인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x축 대칭을 보자. x축 대칭을. 자,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 그다음에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좀 높이 갔네. 조금만 더 쳐볼까? 이 정도. 아닌가? 좀 더 높아야 되나? 이 정도. 대충 비슷하죠? 마음의 눈. 자, 그러면은 요만큼의 각을 x도라고 두면 요만큼의 각도 몇 도가 되겠어요? x도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알파를 나타내는 각은 내가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은 얘는 360도만큼 n바퀴 돈 다음에 n바퀴 돌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시초선까지 이렇게 왔고 여기서 x만큼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돼. 그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게 음의 방향이니까 360도 곱하기 m에다가 x도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그죠? 빼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베타를 나타내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360도만큼 뭐 L바퀴 돈 다음에 그럼 이 시초는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x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가면 되겠어요. 이러면서 플러스 x도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x를 소거시키고 싶으면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변변 더해버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l이 될 텐데 m과 l은 정수기 때문에 더한 값도 무조건 정수가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두 개의 동경이 서로 x축의 대칭일 때는 두 개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그냥 더하면 어떻게 된다? 더하면은 얘는 360도의 정수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차원 경우랑 비슷한데 얘는 뺀 거고 얘는 더한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y축에 대해 대칭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부터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고 이 녀석이 y축의 대칭이 되게 이제 베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요만큼의 각을 내가 x도라고 하면은 대칭이니까 요만큼의 각도 몇 도가 되겠어요? x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알파를 나타내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360도만큼 일단 n바퀴 돌아. 그러면은 여기 시초선에 왔어. 그 다음에 이 x를 이용해서 이 노란선을 표시해 주려면은 일단 18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x도만큼 다시 음의 방향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더하기 180도 빼기 x도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베타에 나타내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 360도만큼 뭐 몇 바퀴 돌아서 L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x만큼만 더 가면 되니까 더하기 x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를 소거시켜주면은 변변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변변 더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l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역시 m 더하기 l은 정수니까 이걸 이제 n으로 간단하게 써주면은 자, y축에 대해 대칭인 두 개의 각은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더해주면은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180도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x에 대한 대칭을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이 녀석이 yx의 대칭이 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내가 요만큼의 각을 x도라고 하면 대칭성을 생각하면 여기도 몇 도가 되겠어요? x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y는 x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접힐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역시 똑같은 과정으로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을 승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쭉 봤으면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360도 360도 곱하기 m 곱하기 n 더하기 더하기 180 180도? 90 90도만큼 가면 되죠. 여기서부터 90도만큼 여기까지 간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x 그쵸. 빼기 x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지훈아, 베타는 어떻게 될까? 베타? 360도 곱하기 뭐 L만큼 돌아가고 플러스 x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역시 그래서 x를 소구시켜 주려면은 변변 더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변변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l 더하기 90도 이렇게 될 테니까 m 더하기 l은 어차피 정수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얘를 정수 하나로 표현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된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두 개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 동경이 일치하냐 아니면 원점 대칭이냐 x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yx에 대해 대칭이냐는 이제 두 개의 각을 변변 빼거나 더했을 때 이제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뭐 얼마만큼 더해졌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외우면 공식이 5개나 되니까 굉장히 귀찮단 말이야. 굉장히 귀찮으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림을 그려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되고 만약에 그림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 외워야죠. 뭐 별수 없어. 근데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지금 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 단위를 표시했지만 라디안으로 단위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죠? 라디안으로 단위를 표시해주면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봅시다. 환산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라디안이 몇 도랑 똑같다? 180도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은 공식을 라디안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써줄 수가 있겠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파이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파이 곱하기 n에다가 파이를 더해준 거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파이 곱하기 n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파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90도는 2분의 파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라디안 단위로 주어지면 밑에 주황색처럼 공식을 써주면 되고 만약에 이제 도 단위로 주어지면 위에 빨간색처럼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건 뭐 단위 환산이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볼 때 각을 도 단위로 줬으면 답도 도 단위로 적으면 되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단위를 라디안으로 줬어 그럼 답도 내가 뭘로 적어야 돼? 라디안 단위로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24번부터 31번까지 문제 중에 3개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3개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몇 번을 풀어볼까? 자 그래서 지금 위에 개념 32번에 그림이 똑같이 5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 그림에는 이 선생님이 설명한 과정의 결과만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결과만 적혀 있고 실제로 유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면 되겠습니다. 네, 잘 되고요. 자 그러면은 몇 번을 한번 풀어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문제니까 그 한쪽마다 하나씩만 해보자. 2문제만 한번 해봅시다. 자 24, 25, 26, 27번 중에 26번 한번 해볼까요? 자, 26번을 선생님이 연습 삼아서 먼저 한번 해볼게. 자 26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세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타의 3배인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래요. 동경이 이거 두 개가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일단 문제에서 근데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180도에서 360도 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네, 세타의 범위가 문제에 보니까 18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6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런 세타는 몇 사분면각이겠어요? 3, 4분면 또는 4, 4분면각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뭐 적당하게 여기 3, 4분면에다가 요렇게 이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표현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이쪽 편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3세타라는 녀석은 요만큼의 각을 내가 모르니까 잠깐만. 여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이 그림을 정확하게 표현해보자. 얘를 노란색, 그 다음에 얘를 보라색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세타라는 각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만큼에 해당되는 게 세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세타인다. 그럼 요 3세타라는 녀석은 이 세타를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닐까? 3세타라는 녀석은 세타를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몇 바퀴 돌았어. 3배 했으니까 돌았겠지 몇 바퀴, 그치? 그래서 360도만큼 일단 n바퀴만큼 돌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 시초선에 왔어.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세타만큼 갔다가 180도만큼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세타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이제 3세타의 관한식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세타라는 동경이 이제 여기가 시초선이요. 여기서부터 돌아가지고 이만큼 돌아간 각이 세타였어. 그러니까 세타였어. 그럼 이 녀석이 3배 내준 거는 요즘 몇 바퀴 돌아갔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몇 바퀴 삥삥 돌아서 일단 여기 시초선까지 왔어. 그게 360도 곱하기 n이야. 여기에다가 이제 세타만큼 일단 쭉 간 다음에 여기서 방향이 반대니까 180도만큼 다시 뒤로 되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죠? 그렇게 써준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식을 써준 다음에 자, 그럼 내가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 플러스 세타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보자. 자, 시그널 7번 보자. 자, 그래서 여기 세타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정리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180도 곱하기 n 빼기 90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나?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n은 정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니까 n 자리에다가 내가 숫자를 마음대로 대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적당히 대입시켰을 때 180도에서 360도 사이에 각이 되도록 n값을 정해주면 돼.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n 대신에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n이 1이면은 그때 세타 값은 얼마가 되지? 90도가 되죠? 근데 90도는 요 범위가 아니니까 얘는 이제 답이 아닙니다. 자, n 대신에 2를 대입시켜 볼게요. 2를 대입시켜 주면은 360도에다 90도를 빼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270도가 되고 요 270도는 요 범위에 포함이 되죠, 그죠? 다시 이 녀석이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뭐 n 대신에 뭐 0이나 3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범위를 벗어난 세타값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대충 보고 n 대신에 이제 어떤 숫자를 대충 대입했을 때 이 사이에 있을까를 생각해서 n 값을 좀 조사를 해보면 돼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몇 번을 한번 해보냐면은 29번 한번 해볼까요? 29번 한번 봅시다. 29번.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y축 대칭이래 이번에는. 자, y축 대칭이다. 그리고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27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360도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자, 좌표평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처음에 그려볼 건데, 자, 각 세타가 270도에서 360도 사이, 여기 4, 4분면각이에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하나 그려볼 거야. 자, 그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y축에 대해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 노란색 선을 y축에 대해 대칭되게 그려주면은 요쪽에다가 한 요 정도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 정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5세타를 나타내는 도형이 되겠어요. 자, 세타는 여기 시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돌아온 게 뭐야? 세타야. 이만큼 돌아온 게 세타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타랑 5세타를 우리가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자, 그러면은 5세타라는 녀석은 세타를 어떻게 표현될까를 생각해주면은 일단 360도만큼 n바퀴 돌았어요. 일단 360도만큼 n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n바퀴를 돌았으면은 시초선에 와 있겠지, 그지? 시초선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서 세타만큼 세타가 지금 좀 각이 크네요. 지금 각이 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해주면 좋을까?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돌아간 게 세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돌아간 게 세타예요. 그럼 이 보라색 선도 어디선가 기준선을 하나 정해가지고 세타만큼 돌려서 이 위치에 온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돌려주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주면 돼? 이만큼을 돌린 게 뭐가 돼요? 요것도 세타예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죠? 여기서부터 90, 90, 90, 그 다음에 요만큼 더 간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여기서부터 생각해가지고 90, 90,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90, 90, 90, 그 다음에 요만큼 조금 더 간 거랑 똑같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다시 그려보자. 선생님 설명하다 혼자 헷갈린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각이 좀 많이 돌아가서 힘들 것 같으면은 예각을 그냥 하나 미지수로 조금 더 잡으면 돼요, 그냥 실은.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세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5세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5세타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만큼 돌아간 거를 이제 세타인데 요 세타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이 세타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여기서부터 90도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가고 요만큼 더 갔다. 그래서 요만큼 해당되는 각을 내가 알파라고 잡아봅시다. 알파라고 잡아보면은 세타는 그러면은 270도에서 알파만큼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270도에서 알파만큼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면 요만큼의 각도 얼마가 되겠어? 요 각도 알파가 될 거거든, 똑같이. 그죠? 알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5세타라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일단 360도만큼 몇 바퀴 돌았어. 몇 바퀴 돌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90도, 90도, 90도만큼 가서 270도만큼 간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알파만큼 이쪽으로 되돌아간 거죠. 빼기 알파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빼기 알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돌아간 각이 너무 많아서 세타랑 5세타를 바로 연결시키기가 힘들면은 이렇게 예각 파트만 미지수로 잡아가지고 내가 식을 적어주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이 이 알파가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모르니까 이 알파를 소거시키게끔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알파가 어떻게 하면 소거가 돼요? 더해주면 소거가 되죠? 얘는 플러스 알파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더 변변 더해버립시다. 자, 그럼 요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변변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더해버리면 세타 더하기 5세타는 6세타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사이고 270도가 두 번 더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70도 두 번 더해주면 540도가 되겠죠, 그죠? 540도.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럼 양변을 세타 6으로 나눠주면 세타가 나올 거야.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60도 곱하기 n 더하기 96이 50도니까 90도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n 자리에다가 이제 정수를 내가 이제 막 넣어볼 수 있는데 어느 정수를 넣으면 요 세타 값이 요 범위에 있을까를 찾아주면 됩니다. 세타 대신에 1, 2, 3, 4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n 자리에다 4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n 자리에 4 넣어주면은 세타는 4, 6이 240에다 90도 더해주니까 330도 되는데 330도는 요 범위에 있는 게 맞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값은 얼마구나? 330도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n 대신에 3을 넣거나 5를 넣어주면 요 범위를 벗어난다. 세타가. 그죠? 네, 그래서 n은 어떤 정수를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만족하는 값을 이제 찾아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엔드시에 살을 넣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얘가 이제 몇 바퀴를 더 돌았다? 4바퀴를 360만큼 4바퀴를 돌고 간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연습을 바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26, 29번 두 문제를 풀어줬는데 나머지 문제들, 나머지 6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모르는 것들한테 개별적으로 체크 받아서 다 풀도록 합시다.